스펜스는 공격적인 윙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최고의 윙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드리블이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짧게 주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공격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술과도 사실은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면 콘테 감독이 언제나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내 전술에서 윙백은 되게 어려운 위치다. 얼마나 어렵냐면 윙백이 수비도 해야 되는데 공격할 때는 측면 공격수처럼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페리시치, 하키미, 칸드레바, 모제스 이런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이 윙백에 실제로 배치가 됐었고, 콘테 감독이 그런 공격적인 윙백들을 아주 잘 썼죠. 근데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과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도어티, 레길론, 세세뇽 이 4명의 풀백이 안 맞았던 게 결국에는 좌우 윙백이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공격력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지난 시즌의 인터밀란의 모습을 보면 페리시치나 하키미가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공격할 때는 공격수나 마찬가지였고, 특히 하키미는 인터밀란이 역습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하키미가 지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윙백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데, 스펜스는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윙백은 공격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콘테 감독이 기본은 수비죠. 콘테 감독의 전술을 살펴보면 윙백이 수비할 때는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죠. 콘테 감독은 수비 라인이 높지 않고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 라인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이제 비교한 자료거든요. 맨시티가 이제 51.1m, 리버풀 50.2m 이렇게 이제 평균 수비 라인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은 4위를 한 팀인데 13위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의 전술은 수비 라인이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지역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윙백들이 힘든 건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수비 라인이 낮으면 결국엔 역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3-4-3 전형이죠. 수비 라인이 낮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공격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최전방 3톱, 여기에 대해서 좌우 윙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윙백의 역할이 얼마나 조금 힘드냐, 왜냐면 윙백은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 있다가 공격할 때는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여기에 대해서 좌우 윙백, 이걸 이제 콘테 감독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5명의 공격수들이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역습을 콘테 감독이 원하는데, 로얄, 도어티, 레길론, 세세뇽은 콘테 감독의 수비와 공격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역할에는 다소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스펜스가 좋은 게 뭐냐, 스펜스가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3백을 썼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3톱이 아니라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이 있는 3-4-1-2 요 정도의 이제 포메이션이었는데, 이때 스펜스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빛났던 이유가 뭐냐, 수비할 때는 가장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주고 공격할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주더라. 경기장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 줬다는 게, 그게 이제 스펜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스펜스의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뛰었죠. 수비 가장 밑에 지역까지 내려오고 공격할 때는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펜스가 수비와 공격을 정말 활발하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90분 내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스펜스의 가장 큰 강점은 드리블 능력입니다. 스펜스는 드리블 능력이 챔피언십에서 아주 뛰어났던 선수예요. 기록을 보시면 스펜스가 지난 시즌 드리블 횟수가 169회,
경기당 4.1회였거든요. 챔피언십 수비수들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드리블 횟수도 아마 5인가 6인가 되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체 순위를 놓고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리블에 있어서는 스펜스가 좀 강점이 있는 선수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가 드리블할 때 측면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중앙으로 몰고 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살짝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공격수와 스위칭을 하고 그때 이제 좋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펜스가 요 중앙으로 들어올 때 쿨루셉스키와의 뭔가 스위칭 플레이 이런 것들을 그러면 토트넘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윙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콘테 감독은 이제 3-4-3 전형을 쓸 때 중앙 지역에서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보완을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로메로가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어티를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시켰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가고 도어티는 중앙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도어티의 뭐 플레이메이커 하다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도어티를 썼던 걸 생각해보면 3-4-3 전형을 쓸 때 윙백이 살짝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원 싸움도 조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펜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볼 경합 횟수가 195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어요. 이건 스펜스가 그만큼 볼 경합 상황에서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좀 기여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쉬운 거 공격의 마무리가 미흡한 선수다. 그래서 이제 스펜스의 크로스 성공률을 좀 볼게요. 지난 시즌 스펜스가 크로스를 88번 시도해서 21번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이 23.1%예요. 토트넘의 윙백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스펜스가 90분당 크로스 성공 횟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스펜스가 뭐 잘 올라가서 그 문제가 늘 크로스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땅볼로 컷백을 하는 그런 플레이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땅볼이 아니라 크로스를 올려준다. 그러면 공중으로 띄운 크로스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살펴본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공수양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마무리가 별로 안 좋다. 에메르송, 뭐 세세뇽, 레길론, 도어티 이런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 있다가 공격으로 빠르게 올라갔을 때 그 속도를 못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에메르송 로얄 생각하면 에메르송 로얄이 역습할 때 크로스가 부정확한 상황들이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죠. 근데 에메르송의 가장 큰 문제는 크로스가 별로였던 건데 근데 스펜스도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좋지 않은 선수다. 재밌는 또 자료 비교를 좀 해보면 지난 시즌 스펜스의 히트맵 에메르송 로얄의 히트맵이에요. 스펜스와 비교해서 공수양면으로 에메르송 로얄도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역습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펜스의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스펜스가 수비적인 위치 선정이 별로 안 좋아요.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금 수비적인 위치 선정에 실패하면서 스펜스가 있는 오른쪽 측면이 좀 공간이 생기거나 그리고 수비할 때도 스펜스가 조금 섣부르게 올라가면서 자기 뒤편에 공간을 만들거나 이렇게 수비적인 위치 선정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토트넘을 생각해보면요 에메르송 로얄이나 도어티가 살짝 수비적으로 불안할 때 그 뒤에 있는 로메로가 그 오른쪽 측면 공간을 다 커버해줬잖아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이렇게 3-4-1-2 전형을 썼는데 이때 스펜스가 좀 수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뒤에 있는 워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워럴이 뒷공간을 거의 다 커버해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평가도 지난 시즌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워럴의 히트맵이 로메로랑 판박이에요. 그래서 로메로처럼 이 측면 지역을 이 워럴이 엄청나게 커버를 했다. 이 스펜스가 지난 시즌 공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건 뒤에 있는 워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스펜스의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기만 한다면 뒤에서 워럴보다 뛰어난 로메로가 있기 때문에 로메로가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대신에 스펜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스펜스의 영입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스펜스의 이 공격에 대한 마무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스펜스의 위험성, 스펜스를 영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